안녕하세요. 2년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올릴 영상들은 단타 매매 관련된 영상이고요. 실시간 방송은 뭐 내년쯤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5월달 실현 손익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별 실현 손익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일 매매한 것들에 대해서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2년간 또 2년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단타 매매를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계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 네, 매매를 제 욕심도 있고 해서 수익 매매는 하지 않고 단타 매매만 하다 보니 제가 손실이 커져서 이제 다시 직장도 구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기존에 제가 그 깡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잃었던 돈들을 회복하는 과정에 이제 네, 직장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네,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메꿔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 자금이 작습니다. 시작 자금이 일단은 네, 여기 키움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네, 일단 저희 로그인을 하면은 제 이름이 나와서 굳이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가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 네, 일단은 5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 5월 1일이 나오죠. 네, 여기 나오네요. 자, 5월 1일부터 자, 5월 1일부터 여기 보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이는 대로 자, 5월 1일 41만 8,715원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고요. 이 영상이 이제 첫 영상이기 때문에 좀 기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월 11일 41만 8,715원, 41만 700, 41만 8,715원 이라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 제 순위는 이게 모바일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나오네요. 키움 홈페이지에서 보면 네, 이렇게 국내 랭킹까지 계좌는 뭐 보여도 되고 자, 이렇게 국내 랭킹 해가지고 오늘 순위로는 35,021이네요. 여기 상위 2%로 되어 있고요. 네, 단타 계좌는 요것만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뭐 돈이 없어서 수인 계좌 뭐 이런 거 못 쓰고 있습니다. 정규전으로 가면은 네, 1241이라고 하네요. 네, 수익률은 18점. 5월 한 달 동안 수익률 18.57이고 이게 내 수익률이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뭔가 더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면서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5월 3일, 7일, 8일 제가 낮에도 일을 하고 새벽에도 일을 하고 이게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매하는 날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매매를 하게 되면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로 하기 위해서 했고요. 기존에는 세력주 단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도주 매매, 주도주 수급 매매로 단타 전략을 바꾸고 나서 사실상 이제 손실이 없어지고 네, 수익 위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퍼센트지는 사실 제가 지금 41만 원 갖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신용보다 그 미수를 쓰고 있고요. 신용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쓰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바꿔야 되지, 날짜를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지금 현재 했던 게 나오고요. 네, 했던 게 나오고, 5월 1일부터. 그 전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전거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손실 금액이. 그 전까지는 제가 세력주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력주 매매랑 주도주 매매가 뭔지도 한번 설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주도주 매매, 일단 세력주 매매라고 하면, 여기 보면 KB 메탈이 떠 있는데, 세력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날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가죠. 그리고 시가에 팔고, 이날이 언제지? 5월 14일 이런 날짜 같은 경우에 보면 5월 14일 자 5월 14일 매매를 한다고 치면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구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5월 14일이죠 보이죠 여기 5월 14일 이렇게 5월 14일 매매를 한다고 하면 시장가 여기 보면 시작가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갭 뛰어서 시가가 3,500 3,570원으로 시작을 했죠 이게 1분봉이 아니어서 1분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력주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요 시가 있죠? 시가를 반등해서 올라간 뒤에 다시 눌러줬어요. 그리고 여기 시가를 다시 회복해 줄 때, 요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이 한 캔들씩 먹는 매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데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 정도 한 4% 정도 먹고 나오는 매매. 반대로 이게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내려가게 되면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를 만약에 돌아보면,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추세가 접혀졌고 반등했고, 그럼 여기 눌림에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세력주면은 여기 눌림에서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이런 건 성공하는 경우. 근데 성공을 못하는 경우, 이런 거를 볼게요. 이런 건 이런 것도 이게 눌리면 잡는 건데, 여기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세력주면은 여기 쭉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눌림을 잡는 건데, 이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못하면 수익, 여기도 수익을 받게 되니까, 이게 지금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만약에 음봉 자리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지는 여기까지, 무너지네요.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손절을 하는 게. 근데 그 전에 아마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들어가진 않았겠죠. 돌파 때 들어가거나. 요게 세력주 매매고요. 세력주 매매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돌파할 때 넘어가는 거. 지금 제가 선을 왜 그었냐면, 여기 이미 고점을 줬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좀 제가 초보여서 들어갔다라고 치면, 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손절을 못하고 이거를 내일까지도 들고 갑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면 1시 반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경우에 내일까지도 들고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왜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게 되면, 내일 만약에 얘가 갭을 띄워주지 못하면, 아이고 얘는 갭을 띄웠네, 갭을 띄워주지 못한 다음날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일봉상 얘가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자리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성공 케이스만 계속 나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런 구간이었으면 제가 어디서 잡았든 계속해서 하락했을 거고, 손실을 제가 뭐야, 그 손절을 하지 못하다 보면 마이너스 뭐 14%, 15%까지도 가게 되는 거고, 세력주 매매는 거의 2분할, 3분할로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거의 그게 욕심 때문에 몰빵을 많이 하다 보니 그게 좀 안 됐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매매는 주도주 수급 매매입니다. 그러다 보면 창 세팅도 예전 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뭐 오늘 제가 했던 게 0606 첫날이라 이렇게 말이 많은 거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말이 없을 겁니다. 음, 네. 오늘 제가 했던 게 이게 대한전선인데,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하루치 매매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집에서 좀 꾸준히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이어가지고,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 금액 가지고 더 추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도 여기 있는 금액은 웬만하면 또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얼마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저 스스로도 좀 보고 싶고, 그 대한개미 홍인기님 책도 제가 사서 봤어요. 그리고 그분 유튜브 채널도 제가 많이 참고하는데, 그분이 15만 원 갖고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나중에는 그 15만 원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15만 원이 있고 나중에 돈을 더 넣었다고 하는데, 그분처럼 저도 이제 지금 41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얼마까지 키워갈 수 있는지 앞으로 이제 좀 점차 저 스스로도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제 이렇게 요 마크의 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건을 보면 제가 지금 5월 달 걸 다 한번 살필 거거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돌리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매매에 대한 얘기, 그 주도주 매매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오늘 시가 이때 좀 잤습니다. 네. 어제 일을 하고 피곤했는지 좀 잤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새벽에 들어온 날은 이렇게 일을 네. 그러니까 제가 인제 피곤한 날은 이렇게 낮은 못하고 저녁에 오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요때 하면 참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기서 제가 들어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력주, 주도주 매매. 아, 일단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제가 찝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종목을 제가 12시에
시작한 게 12시구나. 12시에 종목을 봤을 때 보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거래 대금 상위. 자, 이렇게 거래 대금 상위를 볼 때 뭐 조건 저랑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1천억 조건에다가 조회수는 요거 제외하고 스펙. 예. 스펙은 제외 안 했네. 스펙은 제외 안 했네요. 스펙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외하셔도 되고요. 거래 대금도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초가 매매하실 분들은 거래 대금 여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후에 하실 분들은 거래 대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봤는데 일단 처음에 왔을 때가 12시쯤에가 뭐였지? 2구 산업, 그 다음에 흥구석유, 그리고 키울게요. 흥구석유, 2구 산업 흥구석유, 네, 삼양식품이 조금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봇주도 하나 있었는데 로봇주, 로보로보 해가지고 아무튼 아침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그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게 어떤 거냐면 흥구석유였고요. 네,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게 흥구석유, 그 다음에 KBI 메탈, KBI 메탈 여기 없네요. KBI 메탈, 그리고 대한전선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종목을 잘 뽑아야 되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뭘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보면 잠정 투자자별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12시 위에 봤으면 여기 홍구석유 12시 한번 볼까요? 시간. 네, 12시쯤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순매수 금액이 얘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구나. 여긴 자, 오전 11시쯤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예요. 매수 금액이. 근데 쭉 올라서 12시쯤으로 가서 보면 플러스. 한마디로 좀 팔다가 사고 있는 느낌? 이제 12시쯤에 좀 얘네가 프로그램이 좀 사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좀 관심 있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KBI, 그러니까 2구 산업 이런 건 안 본 이유가 이때 12시에 가보면 프로그램이 팔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12시에도 21만 주가 있죠. 11시에 6만 9천 주였는데, 자, 12시가 되면, 12시가 이렇게 보면 15만 주, 제가 본 시간이 12시였어요. 12시 오면 또 13만 주 쭉 볼게요. 계속 파란색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10만 주 쭉 가다가 12만 주 계속 가볼게요. 15만 주 12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16만 주 12시 한 30분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30분 정도 20만 주 이렇게 되죠. 그럼 딱 봤을 때 흐름 자체가 얘네가 12시 30분 요 자리에서 팔고 있구나. 요거를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상승해 주고 있는 게 요게 지금 프로그램이 매수 받침을 해 놨고 얘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도 주가를 하락을 하면서 여기가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는 만약에 빨간색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매수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매수벽을 받쳐 놨구나. 뭐 이런 좀 더 나중 가면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구산업은 제외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은 제가 왜 제외를 했냐면 금액이 커서 50만, 제가 들고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증거금 100%는 또 제외를 합니다. 아마 대창 말고 대창 오늘 간 거고 LS 이것도 아니고 아침에 떴던 게 뭐 있었는데 웬만하면 제가 제외를 했거든요. 그 제외했던 게 다 기억은 안 나네요. 영상으로 웬만하면 집에서 할 때는 영상으로 할게요.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도 아직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그리고 KBI 메탈을 하게 된 이유 설명드렸고 대한전선 오늘 실질적으로 매매를 한 건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이렇게 마크 벽이 막 쳐 있죠. 이거는 지우지 않고 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쳤는지 이렇게 차트를 그렸는지 보여드릴 거고 설명을 드릴 거고 자 12시로 다시 가볼게요. 자 12시가 됐을 때 마이너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50만 주나 마이너스예요. 11시 쭉 가볼게요. 그다음에 12시 가보면 아까 150만 주였죠. 12시에는 100만 주죠. 또 가볼게요. 12시 10분에 또 80만 주죠. 이게 뭐예요? 줄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이 사고 있다는 소리고, 자, 여기 또 보시면 팔 때 5천 주를 팔았어요. 쭉 가면 쭉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2천, 여기는 2만 주네. 계속해서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이 매수가 들어왔던 시간이 12시 32분, 12시 한 요 정도 되겠네. 12시 30, 한 요 정도가 되는데, 요렇게 봤을 때, 제가 유튜브 채널 손절남님 것도 좀 보거든요. 손절남님이 좋아하는 차트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쭉 빠지는 종목에서 여기 이렇게 매물대 있죠. 매물대를 걷어가지고, 여기서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는, 요런 횡보하는 차트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걷어가지고 눌러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횡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모아가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영상으로만 본 거라서 올라가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참고했고요. 그것도 참고한 게 맞고, 또 제 매매 경험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 누구 매매가 맞다 누구 매매가 틀리다가 아니라 모든 걸 조합해서 나한테 맞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잡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한전선을 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샀기 때문에. 언제? 여기 보면 나오죠? 제가 했던 그 자리의 영역이 나오죠. 마찬가지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르면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여기랑 똑같죠? 지금 12시 30분, 여기 보면 12시 30분이라는 시간대에 이걸로 여기 12시 30분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였어요? 아까 15만 주였나? 마이너스 15만 주에서 갑자기 80만 주로 또 바뀌었잖아요. 한마디로 한 70만 주를 여기서 프로그램이 산 거거든요. 그때 살 때 저도 그냥 같이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눌러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 줄 때, 소화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얘네가 일단 샀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쭉쭉쭉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샀고 이 물량을 평단 맞추기라고 해야 되나?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만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사왔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아무리 여기서부터 샀다고 해도 여기서 많이 샀기 때문에 평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냈잖아요. 여기서 산 금액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던집니다. 던져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이 밑에 제 설명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설명 못하는데, 자,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물량 받치기를 합니다. 물량 받치기. 한마디로 19,000, 얘가 19,570원부터 19,780원까지 쭉 사서 올렸다고 할게요. 근데 19,570원에서 많이 샀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도 많이 샀을 겁니다. 주가를 이렇게 주도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던져요. 막 2만 주, 막 만 주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서 주가를 음봉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매수를 받쳐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매수를 받치는데, 이 매수를 받치는 거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뭐 개미든 뭐 기관이든 다른 누군가가 여기서 이 매수에 받친 물량이 이렇게 막 뭐 3만 4천 주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던질 거 아니에요. 이 금액대에 팔려고, 손실을 좀 만회하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하려고. 그럼 이 던지는 금액들 계속 삽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은 오히려 빨간색이 돼요. 주가는 빠지는데 빨간색이 된다? 주가는 빠지는데 여기 종목 요 숫자가 빨간색이 된다는 건, 얘네가 매수 받침에 있던 종목들을 누군가가 계속 사주고 있다. 사주고 있다보다 다른 사람 매물을 지금 받아먹고 있다. 그때 저도 똑같이 여기다가 매수를 걸어두면서 밑으로 쭉 걸어요. 저는 보통 20분할이라고 하면 보면 될 것 같아요. 20분할. 네. 왜 20분할 하는지는 그냥 제 성향인데, 5분할, 10분할로는 평단 맞춰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비중을 좀 많이 못 가져가더라도 저는
잃지 않는 매매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20분할로 합니다. 제 복귀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왜 20분할로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낮춰서 어, 여기서 같이 프로그램이 사주고 있다. 이 사는데 주가가 빠지더라도 사진다는 건 프로그램이 여기다 매수벽을 받쳐놨다. 이 금액대에 사기 위해서 많은 금액의 돈을 여기다 걸어놨다. 근데 그 금액을 누가 걷어가는 뭐라든 결국은 프로그램이 사고 있다라고 나오면 같이 사줍니다. 네, 같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속 B마크가 많이 뜬 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산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이 사고 있는 걸 보고 여기 날짜 볼게요. 여기가 12시 10분이죠. 얘 보면 첫날이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좀 뺄게요. 누군가한테는 저한테도 되게 귀한 지식이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이 프로그램 매매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얘기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12시 10분 왔습니다. 100, 100만, 100, 1000만, 100만 5만 8천 주인데 100만 5만 8천, 100만 5만 주라고 할게요. 105만 주라고 할게요. 105만 주가 12시 10분에 이렇게 점점점 104만 주, 101만 주, 100만 주로 이렇게 쫙 가는 와중에 보세요. 이렇게 쭉 3만 주씩 걷어가잖아요. 이게 아마 이렇게 받쳐놓은 걸 누가 이렇게 여기다 던지는 걸 거예요. 이렇게 점점 104만 주, 그 다음에 101만 주, 12시 12분. 여기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보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저도 같이 매수를 합니다.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또 아래에 있든 계속 삽니다. 무섭죠. 살 때 무서운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사는 근거가 되는 건 여기 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호가창을 보면서 던지는 게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누가 파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관도 사고 있는 상태였고 투신도 사고 있는 상태였고 은행도 사고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연기금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뱉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보험만 지금 팔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주도는 이 프로그램 외국인이 사주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거의 주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도 보면 외국인 여기선 안 나타나는데 크게 걷어가는 물량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관이 사고 있구나. 그럼 기관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사고 있구나가 이게 좀 보일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거는 좀 설명하기가 영상으로 나올 때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뭐 되게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저는 이제 복귀 영상을 하면서 같이 영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결론은 모았고요. 반등을 해서 파는데 자 여기서 팔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렇게 파는 것도 맞지만 저는 여기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판 게 아니라 요 앞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력주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라는 거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매물대까지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설명드리면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할게요. 전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에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전에 있던 고점대 보면 B 마크가 전 고점대 요 부분에서 넘어가니까 팔았잖아요. 넘어가 주니까 고점을 맞췄다라기보다 넘어가 주니까 판 거고 이 넘어가 줬을 때 이 고점에서 판 거는 아마 여기 지금 여기 22,000 주가 있었는데 막 그땐 10 몇만 주가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뚫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팔았을 겁니다. 그 매물대가 보여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전고점을 얘가 뚫지 못하는 이 자리를 보면 요 위에 매물이 이만큼 있어요.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전고점 매물대 설명도 좀 힘들긴 한데 보면 눌렀다 이렇게 흔들다 또 가고 이렇게 빠지다가 또 빠지다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매물대가 어디냐면 전고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전고점과 이 반등 구간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빠졌죠. 요 반등 구간 그렇다는 건 이 위에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매물이 많다. 즉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여기 있는 매물들에 부딪혀서
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매물대라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설명드리자면 차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머리에 박혀 있어서 제가 이걸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해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도 제가 제 차트 복귀할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매물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전고점 매물대 요 부분에 대해서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줬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또 사죠. 쭉 여기서 팔고 다 팔았네. 다 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또 모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모아갈까요? 시간을 보면 12시 24분 아마 12시 24분에도 사고 있을 거예요. 자, 12시 24분에 샀으니까 볼게요. 23분부터 볼게요. 자, 23분부터 보면 이렇게 저기 23분에 이렇게 쭉 꼬리 달았다는 건 자, 여기 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데 아마 이 금액일 거예요. 이 매수세를 보고 얘가 또 사나? 그럼 볼게요. 84만 9천 주예요. 84만 9천 주, 84만 6천 주. 또 볼게요. 84만 2천 주, 84만 1천 주, 83만 뭔가 여기 파란색인 것 같지만 지금 줄고 있죠. 자, 83만 어디였지? 자, 계속해서 83만 빨간색 계속 들어오죠. 82만, 82만, 80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그러니까 이 호가창에도 좀 보긴 해야 돼요. 걸어둔 물량이 있고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 빨간불이 켜지는 건지 아니면 얘가 위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빨간색 매수세가 이런 매수세가 여기 들어오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지까지 봐야 돼요.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안 삽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얘네가 이 물량을 걷어먹고 자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물량을 위에 있는 물량을 걷어먹고 다시 뱉은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물량을 받칠 수가 있어요. 왜? 이 프로그램은 평균 단가가 아래서부터 사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뱉어도 수익이에요. 평단이 예를 들면 19,540원일 수 있기 때문에 19,540원에 뭐 30만 주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뭐 10만 주를 샀다? 그럼 평단이 그래도 뭐 19,600원 정도 올라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1% 정도는 또 수익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1% 정도 이만큼의 뭐 10만 주를 던져서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19,540원이었던 거를 19,590원, 600원, 610원, 620원까지 이렇게 매수 받침을 넣고 쭉 밀 수 있어요. 그러면 음봉이 하나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받침으로 물량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평단을 다시 아까 뭐 19,600원에서 요 19,600원대로 맞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는 나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얘네 평단이랑 맞게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팔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밑으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받고 만약에 하면 손절을 잡을 땐 여기까지 손절을 해요. 고점 돌파를 하고 수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더 줄일게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눌러준 첫 번째 눌림자리.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요새 하도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단어 표현이 좀 서툰데 첫 번째 이 눌림목 자리를 손절 자리로 잡아 어디까지? 꼬리까지요. 여기 꼬리까지 요 꼬리까지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요 앞에 이 음봉일 수도 있고 이 음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양봉의 시초가일 수도 있고 뭐 편하신 대로 하는데 저는 손절을 잘 못해서 항상 끝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뭐 해봐야 뭐 1.4%, 1.5%인데 여기까지 계속해서 분할로 제가 20분할이라고 했죠 저는 분할로 잡을 생각합니다. 근데 한 분할 한 분할 한 분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시장가로도 사요. 시장가로도 삽니다. 쭉쭉쭉쭉쭉 삽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보면 여기서 또 요게 제가 20분할 하려면 지금 5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4주거든요. 한 번에 4주 매수 여기는 또 8주 매수했네요. 그럼 여기서는 2번 매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긴 5번 매수를 했네요. 여기서만 5번 매수를 했고 여기서 또 한 번 하는 게 16번 또 매수를 했어요. 이
매수세가 계속 있다는 건 뭐냐면 얘가 계속 프로그램을 보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저도 더 밑에서 또 걸어 놨지만 요 위에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고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분할로다가 이렇게 매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샀던 거를 여기서 싹 다 매도를 하고 쭉 내려올 때 왜 여기서 안 샀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여기서 왜 안 샀냐? 잘 기억은 안 나요. 다만 이 물결에서 얘가 여기를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면 받을 생각이었어요. 요쯤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간 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세가 엄청 들어와서 엄청 하고 싶어했어요. 근데 참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 세력주 매매할 때 그 습관이 제가 거의 한 진짜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 습관이 있었으면 여기 돌파 매매로 들어갔을 거예요. 돌파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세력주 매매할 때. 근데 저는 눌림 매매, 모아가는 매매, 프로그램 주도주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금 요 전고점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한 겁니다. 이걸 차트를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주도는 요거예요. 요거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고 있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여기서 얘네가 20만 준가 꽤 많이 던졌는데 요 음봉이 프로그램이 던진 거예요. 이게 12시 47분. 자, 보면 자, 여기 보이죠? 46분부터 계속 던집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던져요. 자,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고점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계속 샀어요. 사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여기서 쭉 던져서 평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더 밀어버려요. 밀어버린다는 게 이 말이에요. 던져요. 던져도 얘는 손해가 아닌 게 수익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현손익,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익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지금 익절하느라고 던지는 건데 위로 익절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소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행보를 소화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서 아예 얘네도 수익을 많이 보진 못하겠지만 여기서 팔 때만큼 많이 벌진 않겠지. 시간은 아끼겠지만 요 아래서 오히려 평단은 더 아래서 낮추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가는데 자 볼게요. 이런 매매들이 얘네가 위로 사는 건지 아니면 여기 매수 받침 걸어둔 거를 이 매수 받침 걸어둔 거를 걷어가는 건지 그것도 저는 체크를 합니다. 쭉 볼게요. 48분 지금 49분 48분 제가 49분에 또 샀죠. 그럼 여기 보면 49분부터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요. 4,000주를 사고 1,000주를 팝니다. 이렇게 넘게 되겠다. 그리고 2,000주, 그러면 3,000주 정도 판 거죠. 쭉 가볼게요. 6,000주를 사고 49,000주를 던져요. 아마 요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밑에 아마 더 매수 받침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24주, 20주, 24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한 번 살려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물량 체크하다가 그 물량을 적어 놓은 상태로 밑으로 건다고 한 게 아이고 밑으로 걸겠다고 한 게 잘못해 가지고 남은 금액만큼 다 사진 거예요, 여기서. 어디지? 이게 아닌데 여기구나. 네, 여기서 다 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전 손절을 받습니다. 여기서 45주, 46주 매수하고 이 금액대에 다시 왔을 때 손절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평단가로 하면 요거거든요. 그럼 제가 평단가가 여긴 거예요. 밑에서 좀 더 많이 샀으니까 한 평단가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평단가인데 여기 왔을 때는 못 팔고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다가 매수세가 있어서 좀 빠지길래 반 손절한 겁니다. 반 손절하고 여기서 남은 거 다 팔고. 예, 그래도 손절이에요. 예, 손절했고 그러고 나서 수익을 다시 맞춘 게 다시 분할로. 예, 다시 분할로 쭉 사 들어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 마지막 매매 같은데 맞네. 여기서 8주, 40주, 주주주. 여기서 8주를 여기서 좀 샀던 거를 다 안 팔고 여기서 반만 팔았나 봐요. 여기서 반만 팔고 맞네. 반만 판 거. 반만 팔고 여기 또 들고 있다가 나머지를 판 요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왜 안 했냐면 벌었으니까 간단해요.
잃고 싶지 않았어요. 잃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빠졌을 때 여기서 솔직히 사고 싶었어요. 왜? 엄청 사더라고요. 보면 여기까진 그런 거 모르겠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50만 주인데 여기서 갑자기 플러스 돼요. 이 금액을 볼까요? 여기 시간대를 보면 2시 25분. 자, 14시 25분. 자, 여기 보면 플러스는 안 됐구나. 여기서 마이너스 20만 주, 20만 주 쭉 갑니다. 18만 주, 20만 주. 그게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에요. 18만 주, 20만 주, 13만 주. 계속 사죠. 이게 32분. 32분, 32분. 그러니까 여기서 18만 주에서 20만 주, 18만 주에서 이렇게 쭉쭉쭉 점점 이 숫자가 줄잖아요. 주는 걸 보고 사는구나, 사는구나, 사는구나. 계속 사는구나. 이걸 사는구나 보고 사고 싶었어요. 왜? 바닥이니까. 제가 볼 땐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바닥. 한 번 정도 반등을 줘야 되는 바닥. 왜? 차트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만큼의 매물이 있단 말이죠. 그죠? 더 길게 하면 뭐 여기까지도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맞아요. 여기. 요 구간. 저라면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받을 거예요. 요 구간. 그래서 이 구간에서 너무 받고 싶었어요. 이 구간에서.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근거는 여기 이렇게 샀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 반등이 있을 거다. 왜? 평단이 뭐 오늘 것만 보면 기존 거 과거 걸 다 합치면 평단이 저 아래 있겠지만 오늘 것만 봤을 때는 한 요 정도쯤이 평단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건 차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받아서 너무 받고 싶었는데 단지 하나였어요. 욕심부리다가 골로 갈 수 있으니 욕심부리지 말자.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저단의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오늘 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달은 계속 손해가 안 났는데, 자, 이게 이름이 뭐였지? SND 얘가 통신이었나? 자,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는 자리를 보시면 이건 오전에 핸드폰으로 매매한 겁니다. 이날은 제가 일하고 있는 중이라 얘를 매매했던 이유는 얘도 아마 음봉이었을 건데 오늘 게 아니어서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금요일 거니까. 제가 이 종목을 포착한 게 아마 요쯤일 거예요. 요쯤에 포착을 해서 하겠다고 본 게 아니고 얘도 똑같아 이렇게 파란색.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더 많았어요. 프로그램이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이쯤 내려오고부터 여기서부터 갑자기 매도 물량이 줄는 거예요. 줄더니 시초가를 넘어서길래 넘어서면서 또 매수세가 확 붙는 걸 보고 산 거예요. 쭈쭈쭈쭉 산 거예요. 이렇게 사고 팔고 나서 이거 뭔가 다르다. 오늘 이거에 매수세가 많이 붙는다. 여기서 이제 입맛을 보고 매수세가 붙는다. 근데 제가 일하는 중이라 이거를 어떻게 잘 못 보기 때문에 좀 적은 비중으로다가 받고 올릴 때 이게 정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고점이라는 표현이 아침에 시초가를 올렸던 이 하나의 이 자리랑 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눌림 자리가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눌러주고 반등했으면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눌림 자리이자 손절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손절을 잡고 쭉쭉쭉쭉 잡은 건데 이때 잡을 때도 매수세가 더 많았을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잡았고 수익이 나니까 저는 일하는 중이라 계속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팔았죠. 요거는 2%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비중은 얼마 없었어요. 비중은 얼마 없었는데 수익률이 컸었어요. 퍼센트는 안 보는데 얘도 보면 몇 개 안 잡았어요. 제가 50만 원 갖고 하잖아요. 41만 원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두 주 오면 다섯 주예요. 다섯 주 가지고 그냥 퍼센트로 이렇게 6% 먹은 거고 여기서도 두 주, 8주, 4주, 5주 이때는 프로그램이 확실히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비중을 크게 핸드폰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단 이렇게 맞추면 여기서도 몇 프로지? 한 2%, 2%안 되고 1%, 1% 이렇게 먹고 마감을 했죠. 이날도 만 얼마 될 거예요. 그렇게 됐고 저는 증거금 100% 종목은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저는 신용 쓸 수 있는 종목, 미수 쓸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 이수페타도 보면
전날이 이것도 전날. 이스페타도 이것도 일하면서 했어요. 일하면서 11시면 일할 때 언제지? 5월 16일이면 일할 땐가? 일할 때가 맞네요. 5월 16일. 네. 이날은 출근하면서 했나 보다. 이렇게 쭉 떨어질 때. 타점을 보면 언제 하냐면 이때 안 합니다. 이때 그 유혹에서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 이때는 파는 자리예요. 슈팅이 쭉 올랐다? 내가 여기서 팔았다? 그럼 다시 안 잡아요. 웬만하면 다시 안 잡아요. 왜? 여기서는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면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쭉 내려왔고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왜냐면 고점을 찍고 눌러준 자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기가 이제 손절선이 되는 거고 요 자리를 손절 잡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요 근처에서 매수하고 팔고 근처에서 매수하고 팔고 근처에서 매수하고 안 팔았니? 어딨니? 팔고 이때는 분할 매수 아니에요. 분할 매도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횡보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먹는 거라서 이때는 그냥 분할로 사고 전부 팔고 분할로 사고 전부 팔고 제가 근데 이런 종목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도 3,200억짜리 종목인데 나중에 제가 비중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이야 뭐 50만 원 갖고 하지만 나중에 제가 1,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것도 했었네요. 이제부터는 왜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테마 종목은 단지 하나예요. 제 종목을 정하는 이유는 당일 테마가 좀 주도 테마다. 예를 들면 한 개가 뜰 수 있고 두 개가 뜰 수 있고 세 개가 뜰 수 있는데 테마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들로 봅니다. 가장 강한 것들 중에서도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냐, 그리고 여기 외국인 들어오냐, 연기금 들어오냐,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올 텐데 여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걸 항상 체크를 합니다. 어제도 어떻게 샀고 뭐 연기금이든 아니면 투신이든 보험이든 금투든 어떻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어제까지 계속 파란색이었는데 오늘 빨간색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왜 그런 거지라는 걸 보고 기왕이면 음, 과거보다는 제가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당일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어떻게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조금 더 유념해서 봅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앞으로 계속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매매가 좀 힘드실 거예요. 되게 진이 빠지는 매매인데 저는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컴퓨터를 쓸 수가 없는 환경이어갖고 사고 팔고 여기서 또 내려올 때 사고 한글 컴퓨터도 보면 이렇게 사고 팔고 요런 경우에는 추세가 이미 꺾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매매였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차트를 이렇게 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집에서 했다면 요거 안 하고 다른 종목을 하지 않았을까? 좀 위험한 매매였던 것 같네요. 요거는 짧게만 먹었던 것 같네요. 네, 요거는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솔브레인 홀딩스 예전에도 했던 자리. 뭐 여기는 옛날 건데 옛날에도 한번 했었네. 여기서 좀 했던 거고. 여기서도 보면 빠졌을 때 쭉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흔들고 여기가 지금 빠지는데 아마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나 봐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 거고 여기서 안 팔고 쭉 긁고 가다가 여기서 또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 타점들이 희한한 게 아마도 요 프로그램 매수를 기준으로 타점을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타점을 잡았으면 이렇게 박스를 짓고 아직 세력주 매매를 잊지 못했나 보네요. 근데 세력주 매매가 스릴도 있고 짜릿은 합니다. 근데 손절이 안 되면 손실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손절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고 돌파할 때 한번 사고, 그죠? 여기 박스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갖고 가다가 이거 먹는 거죠. 예. 세력주 매매는 그래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안 팔았으면 여기서 사고 쭉 계속 갖고 가다가 요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탈 쭉 하잖아요. 여기서 손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갑자기 세력주점에 왜 얘기하는지 죄송합니다. 자, KSP도 다음에 그냥 얘나 요거 하루 했네. 이것만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중이라 그냥 짧게 이렇게 하고 너무 바빠서 못 본 걸 거예요. 요거는 좋았네. 쭉 하고 뭐가 좋았냐면 여기가 슈팅이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사고 얘가 올랐잖아요. 이게 안 빠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림상 여기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건 제가 만약에 집에서 했다면 여기서 여기서 샀을까도 싶긴 한데 여기서 샀을까도 싶긴 해요. 집에서 했으면 아마 이쯤에서 보고 여기서 모아가지 않았을까. 집에서 했다면 이 추세의 흐름을 끊어주는 매수세를 확인한 뒤에 이 횡보할 때 한 여기서 프로그램이 살 때 계속 사지 않았을까 나도.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살 때 사는 거죠. 아니면 기간이 사든 이렇게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숫자가 매수세가 들어오면 같이 사주는 그러지 않았을까. 요거는 그럴 것 같고요. 펄어비스 또 언제지? 5월달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펄어비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네요. 시간대를 보니까 이건 집에서 한 거네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팔았네요. 요거 제 기억에 엄청 지루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 딴 거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사놓고 하도 안 가서 딴 거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판 이유는 요거의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 매물대라고 하면 여기 제가 볼 땐 요게 매물대거든요. 요만큼이. 이만큼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잡을 때 이거의 전고점은 아무래도 얘의 전고점은 여기겠죠. 얘 전의 전고점 여기, 얘 전의 전고점 여기인데 이게 수익이 날 때,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의 전고점, 여기서 슈팅이 나올 때의 전고점은 여기잖아요.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시작되는 자리, 여기죠. 여기, 요 자리. 지금 다 노랗게 칠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매수세가 다 안 들어오면 파는 거죠. 아니면 위에 누가 매도세로 막아놨다. 그러면 팔아버려요. 아마 그런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페24도 했네. 이거는 핸드폰으로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네, 맞네요. 하나 이렇게 찍히는 거는 거의 핸드폰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볼 시간이 없으니까 쭉 사놓고 여기서 더 못 산 거는 볼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산 거겠죠. 쭉 여기도 못 판 것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면 빨리 팔게 돼요. 빨리 팔게 돼요. 계속 못 보니까 매수 요걸 못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일단 앞으로도 계속 매매일지 올릴 거고요. 뭐 또 있는데 계속 이게 몰아서 하는 저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공부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 뭐 차트 그림을 보실 분들은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어디지? 세명전기. 세명전기도 보면 차트 그림 보실 거면 5월 8일은 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여기서 횡보 때 이렇게 사고 팔고 수익 때 팔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내려올 때 여기서 요런 게 그런 자리죠. 계속 설명했던 그런 자리. 푹 빠질 땐 안 사요. 푹 빠질 때 안 사고 이렇게 안 사고 요 빠진 요 자리를 회복해 주려는 모습이 보일 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횡보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음날로 넘어갔네요. 여기서 더 모아가서 해야 되는데 저 원래 3시 가까이 오면 그냥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 안 하려고. 네. 저는 종가 베팅이 좋은 게 있는데 아직 저는 종가 베팅에 대해서 요 수급 매매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안 하고 당일 매매 당일로 끝내자. 그 다음날 넘기는 경우는 웬만하면 안 넘기려고 해요. 정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팔기 정말 싫다. 그러면 오늘 그게 KIB 메탈이랑 정말 싫었던 게 뭐였냐면 오늘 대한전선하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대한전선도 오늘 너무 팔기 싫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보여줘 39,000주.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계속 사더라고요. 계속. 보시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수급이 계속 이랬다니까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계속 제가 오늘 대한전선 매매했거든요. 계속 사더라고요. 계속 사서 끝까지 이거 좀까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랑 또 하나가 제가 여기 보면 위에도 하나 띄워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저희 코스피, 코스닥, 일봉, 분봉.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요거는 오늘 안 봤는데 오늘 세 개만 봤거든요. 흥구석유, KBI 메탈, 대한전선 이렇게만 봤는데 흥구석유도 이 밑으로 내려오면 살 생각으로 갖고 있다. 얘는 매수세가 안 붙어서 안 산 거고 KB메탈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얘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얘가 회복을 해주잖아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회복을 해주죠. 이 매물대 위치를 회복을 해주죠. 회복을 해주고 빠지는데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도 너무 하고 싶어요. 종가 베팅으로 볼 때 나는 KBI 메타라고 대한전선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경험치나 또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두 개를 안 팔았다면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않았을까? 절반 정도라도 한번 사보고 싶었던 매매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외에 보면 KBI 메탈은 상한가 같고 대한전선은 이렇게 0.41% 거의 뭐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내일 시가를 봐야죠. 내일 시가를 볼 때 이렇게 저는 보면 이거 0722를 켜서 보거든요. 컴퓨터로 볼 때는 핸드폰으로 볼 때는 그냥 거기 뉴스로 보면 이렇게 어떤지 지금 상황이 나와요. 한국 코스피,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이렇게까지만 봅니다. 이렇게 반도체까지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빨간불이면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되나 보고 파란불이면 이 정도 빠졌구나 조심하자 이런 정도로만 아직은 활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게 지금 KIB 메탈은 제가 장중 매매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포착한 금액이고 흥구석에도 처음 포착한 금액에 이 금액 이 앞에 매수 수량 그리고 이 매수 수량일 때 평균 단가가 얼마였는지 이걸 계속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 이유는 제가 이게 만약에 아까가 뭐 28만 주였을 때 19,610원에서 얘네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 하면 적어 놓는 거고 21만 주일 때 19,630원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까보다 수량이 줄었잖아요. 마이너스거든요, 이거. 수량이 마이너스였는데 28만 주에서 21만 주로 줄었기 때문에 보면 얘네 물량은 더 샀고 19,630원의 물량이 더 샀기 때문에 얘네가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맞춰서 나도 같이 19,600원대에 사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보기 위해서 집에 살 때는 같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이 안 보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개가 되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한 얘기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시고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시는 부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랑 이 매매가 안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좀 아까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 복귀 영상을 매일매일 한번 매일매일은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했던 영상을 복귀 영상으로 이렇게 몰아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일을 하면서 과거에 그 손실봤던 것들을 소득 수익으로 만회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단타도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실력이 붙고 이게 잔고가 커지면 그때 되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영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밤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복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